여보, 나 여보요, 우리 힘들어. 더 이상은 못 그만하자. 안 되죠. 버티겠어. 그만해. 아내가 나 소리치며 힘들어. 더 이상은 못 울었습니다. 버티겠어. 저도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3억이 날아갔어. 퇴직금도 대출금도 전부 다. 텅 빈 매장, 꺼진 튀김기, 기름때 묻은 앞치마. 1년 반 전만 해도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한 사람들의 인생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자, 모든 것이 시작된 그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해 가을 박재훈 씨는 55세의 나이로 25년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허리 부상이 원인이었습니다. 젊었을 때야 며칠 쉬면 괜찮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통증은 심해졌고 결국 의사로부터 더 이상 무리하면 안 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명예퇴직이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저에게는 그저 쫓겨나는 기분이었습니다. 퇴직금으로 1억 2천만 원이 통장에 찍혔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앞으로 30년을 더 살아야 할 그에게는 막막한 금액이기도 했습니다. 퇴직 후 첫 한 달은 꿈만 같았습니다. 아침에 알람 없이 일어나고 낮에 아내와 산책을 하고 저녁에는 오랜만에 텔레비전 앞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두 달째가 되자 이상한 감정이 찾아왔습니다. 무료함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하루가 이렇게 길게 느껴질 줄 몰랐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할 일이 없고 저녁이 와도 뭘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 나날이 반복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아내 윤미경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도 뭐 하나 해볼까? 그 말에 박재훈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내는 텔레비전을 가리켰습니다. 화면에서는 치킨 프랜차이즈로 성공한 사장님의 인터뷰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퇴직하고 시작했는데 인생 이모작으로 딱이에요. 재훈 씨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장사라니 평생 그런 건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자꾸만 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 늙어가는 게 맞는 걸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걸까?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치킨이면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누구나 좋아하는 음식이고 프랜차이즈면 본사에서 다 알려준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작은 불씨 하나가 그의 마음속에서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박재훈 씨는 아내와 함께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를 찾았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젊은 담당자가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사장님. 사장님이라는 호칭이 어색하면서도 묘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담당자는 능숙하게 노트북을 펼쳐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전국 가맹점 매출 순위와 성공 사례들이 가득했습니다. 저희 브랜드는 폐업률이 업계 최저입니다. 본사에서 레시피부터 마케팅까지 전부 지원해 드려요. 재훈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담당자가 물었습니다. 혹시 이전에 어떤 일 하셨어요? 재훈 씨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25년 정도 한 직장에 다녔습니다. 담당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와, 한 곳에서 25년이요? 그 정도 성실하신 분이면 장사도 무조건 잘 되실 거예요. 아내 미경 씨가 옆에서 남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겠다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두 사람은 오랜만에 들뜬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우리 진짜 해보자. 아내가 말했습니다. 재훈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번엔 진짜 제대로 해보자. 그날 밤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아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퇴직금 1억 2천만 원, 거기에 전세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1억 8천만 원, 총 3억 원이었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공한 사장님들의 이야기를 떠올리면 충분히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달 뒤 드디어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가맹비, 인테리어비, 주방 설비, 초도 물량까지 합쳐서 2억 8천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나머지 2천만 원은 운영 자금으로 남겨뒀습니다. 매장 위치는 수도권 신도시의 대로변 상가 1층이었습니다. 본사 담당자가 강력하게 추천한 자리였습니다. 여기 상권 분석 다 해봤는데 유동인구 최고예요. 무조건 대박입니다. 재훈 씨는 그 말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가 하는 말이니까 당연히 맞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픈 전날 밤 재훈 씨는 텅 빈 매장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주방 설비, 새것 냄새 나는 테이블과 의자들, 그리고 환하게 빛나는 간판.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움보다 설렘이 더 컸습니다. 내일이면 손님들이 들어올 것이고 황금빛 치킨이 테이블 위에 올라갈 것입니다. 그렇게 그의 두 번째 인생이 막을 올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오픈 첫날 오전 11시에 문을 열자마자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첫 주문은 양념 반 후라이드 반이었습니다. 재훈 씨는 떨리는 손으로 닭을 튀겼습니다. 본사 교육에서 배운 대로 180도 기름에 정확히 12분. 노릇노릇하게 튀겨진 치킨이 완성됐습니다. 손님이 한 입 베어 물더니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사장님 맛있네요. 그 한마디에 재훈 씨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입소문은 생각보다 빠르게 퍼졌습니다. 신도시 주민들 사이에서 새로 생긴 치킨집 괜찮다더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오픈 첫 주에는 하루 평균 50마리, 한 달이 지나자 하루 80에서 100마리까지 팔렸습니다. 주말 저녁에는 주문이 밀려서 1시간 넘게 대기가 걸리기도 했습니다. 전화벨이 쉴 새 없이 울렸고 배달 오토바이가 매장 앞에 줄을 섰습니다. 재훈 씨와 미경 씨는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새벽 2시에 마지막 손님을 보내고 매장 정리를 끝내면 어느새 3시가 넘었습니다. 파김치가 되어 집에 돌아오면 샤워할 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행복했습니다. 몸은 피곤한데 마음은 충만했습니다. 아내와 나란히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재훈 씨가 말했습니다. 오늘 120마리 나갔어. 미경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일은 130마리 가자. 둘은 피곤한 얼굴로 킥킥 웃었습니다. 한 달 정산을 해보니 순수익이 5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대출 이자 빼고도 400만 원 가까이 남았습니다. 재훈 씨는 통장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노후 걱정 없겠다. 진작 시작할 걸 그랬어. 성실하게만 하면 된다는 본사 담당자의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단골 손님도 하나둘 생겨났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오는 내 식구, 월급날이면 치킨 2마리씩 포장해 가는 직장인 형님, 야근할 때마다 배달시키는 근처 사무실. 그들의 얼굴이 익숙해지고 이름을 기억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저녁 단골 손님 한 분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여기 치킨이 이 동네에서 제일 맛있어요. 다른 데는 이제 안 가요. 재훈 씨는 쑥스럽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맛있게 해드릴 거? 그 순간 그는 확신했습니다. 이 선택은 틀리지 않았다고. 드디어 인생의 두 번째 막이 제대로 시작됐다고. 정말 우리 부부는 매일매일 일하는 게 즐거웠습니다. 그렇게 한 달, 2달, 계속 열심히 일했었죠. 그렇게 행복한 나날이 6개월쯤 흘렀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출근길에 재훈 씨는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매장에서 2블록 떨어진 곳에 새로운 치킨집이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현수막에는 오픈 기념 30% 할인이라는 문구가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재훈 씨는 별 생각 없이 지나쳤습니다. 경쟁이야 어디든 있는 거니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바로 옆 건물에 또 다른 치킨집이 들어섰습니다. 이번에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대형 프랜차이즈였습니다. 오픈 첫날부터 줄이 길게 늘어섰고 배달 오토바이가 쉴 새 없이 드나들었습니다. 재훈 씨는 유리창 너머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싸늘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애써 괜찮다고 되뇌었습니다. 우리는 단골이 있으니까 맛으로 승부하면 돼.
그 무렵부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오던 네 식구가 격주로 바뀌었습니다. 월급날 2마리씩 포장해 가던 직장인 형님이 1마리만 사갔습니다. 전화벨이 울리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하루 100마리 나가던 게 80마리가 됐고 다시 60마리로 줄었습니다. 재훈 씨는 매출 장부를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내 미경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요즘 왜 이러는 걸까? 재훈 씨는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경쟁 매장의 간판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 새로 생긴 데가 오픈 할인을 계속하더라고. 우리보다 2,000원이나 싸게 팔아. 미경 씨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럼 우리도 할인해야 하는 거 아니야? 재훈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면 남는 게 없어. 그래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맛으로 승부하자고 다짐했습니다. 튀김 온도를 더 정밀하게 맞추고 소스 양을 조금 더 넉넉히 주고 서비스 치킨무도 한 통 더 넣어드렸습니다. 손님 한 분 한 분께 더 친절하게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맛있게 먹을게요. 그 말 한마디에 재훈 씨는 다시 힘을 냈습니다. 아직은 괜찮아. 버티면 돼. 그는 자신에게 계속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의 연기가 서서히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경쟁 매장 때문에 힘들어하던 그때 더 큰 불길이 번져왔습니다. 뉴스에서 조류독감 확산 소식이 연일 터져 나왔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닭들이 살처분됐고 공급량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그 여파는 곧바로 재훈 씨의 매장으로 밀려왔습니다. 본사에서 공지가 내려왔습니다. 원재료 가격 인상 안내. 생닭 1마리 가격이 거의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재훈 씨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예전에는 치킨 1마리 팔면 3,000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500원도 남기기 힘들어졌습니다. 100마리를 팔아도 5만 원. 거기서 월세, 공과금, 인건비를 빼면 적자였습니다. 재훈 씨는 멍하니 계산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숫자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는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배달앱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수수료 체계 변경 안내였습니다. 기존에도 적지 않던 수수료가 더 올랐습니다. 매출의 25%에서 30% 가까이. 만원짜리 치킨을 배달하면 3,000원이 수수료로 빠져나갔습니다. 재훈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배달을 안 하자니 손님이 없고 하자니 남는 게 없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가격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치킨 1마리에 2,000원을 인상했습니다. 그랬더니 손님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단골이던 직장인 형님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요즘 너무 비싸졌어요. 옆에 새로 생긴 데는 아직 10,000원대인데. 재훈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속으로는 외치고 싶었습니다. 나도 어쩔 수 없어요. 닭값이 올라서 그래요. 하지만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루 60마리 팔리던 게 40마리가 됐습니다. 다시 30마리로 줄었습니다. 손님은 반토막이 났는데 고정비용은 그대로였습니다. 월세 300만 원, 대출 이자 150만 원, 공과금에 기름값까지. 매달 빠져나가는 돈은 똑같은데 들어오는 돈만 줄어들었습니다. 통장 잔고가 눈에 보이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재훈 씨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러다 진짜 망하는 거 아닌가?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다는 생각에 재훈 씨는 본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 직원이 받았습니다. 사정을 설명하자 돌아온 대답은 싸늘했습니다. 사장님, 지금 다들 힘드세요? 조금만 버텨보시면 상황이 나아질 겁니다. 재훈 씨가 물었습니다. 본사에서 지원해 주실 수 있는 건 없나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도 방법이 없습니다. 전화를 끊고 재훈 씨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 무렵 옆 가게 분식집 사장님이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재훈 씨가 다가가 물었습니다. 사장님 어디 가세요? 중년 여성이 쓴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 이번 달로 접어요. 3년 했는데 더는 못 버티겠어. 재훈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사장님이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박 사장님도 빨리 생각해요. 여기 상권 죽었어요. 버틸수록 손해야.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집에서는 아내 미경 씨도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까지 일하고 손님은 줄고 통장 잔고는 바닥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장부를 정리하던 미경 씨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재훈 씨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미경 씨는 한참을 울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이번 달 월세도 못 냈어. 대출 이자도 연체됐다고 연락 왔어. 재훈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경 씨가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그만하자. 3억이 날아갔어. 퇴직금도 대출금도 전부 다. 그 말에 재훈 씨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당신 고생만 시켰네. 미경 씨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잘못 아니야. 우리 둘 다 몰랐던 거지. 그날 밤 두 사람은 텅 빈 매장에 나란히 앉아 아무 말 없이 어둠 속을 바라봤습니다. 재훈 씨는 생각했습니다. 평생 불을 껐는데 내 인생의 불은 끄지 못했구나. 수백 번의 화재 현장에서 살아남았는데 이 작은 치킨집 하나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사실이 너무나 참담했습니다. 하지만 더 버티면 빚만 늘어날 게 뻔했습니다. 결국 그는 결심했습니다. 접자. 더 늦기 전에 접자. 간판에 불빛이 꺼진 매장은 마치 그의 마음처럼 어둡고 고요했습니다. 시퀀스 7잔의 속에서 1년 4개월. 그것이 재훈 씨의 치킨집이 버틴 시간이었습니다. 폐업 신고를 하고 매장을 정리하는데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튀김기를 중고로 팔고 테이블과 의자를 처분하고 간판을 떼어냈습니다. 권리금은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미 같은 상가에서 세 곳이 폐업한 뒤였기 때문입니다. 누가 이런 상권에 들어오겠습니까? 정산을 해보니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3억 원 중 2억 4천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아직 갚지 못한 대출 6천만 원과 텅 빈 통장뿐이었습니다. 재훈 씨는 빈 매장에 홀로 서서 마지막으로 불을 껐습니다. 스위치를 내리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이 내 두 번째 인생의 끝인가? 그는 어둠 속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55세의 나이는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경비직에 지원했더니 체력 검증이 필요하다며 거절당했습니다. 허리가 좋지 않다고 했더니 바로 불합격이었습니다. 마트 아르바이트, 주유소, 물류센터. 수십 군데에 이력서를 냈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면접까지 간 곳은 단 두 곳이었고 둘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재훈 씨는 창밖을 바라보다 배달 오토바이 한 대가 지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문득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저거라면 할 수 있지 않을까? 나이 제한도 없고 면접도 없다고 들었습니다. 다음 날 바로 배달 앱에 라이더로 등록했습니다. 이틀 뒤 첫 배달을 나갔습니다. 밤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오토바이 뒤에 배달 가방을 메고 도시의 밤거리를 누볐습니다. 처음에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25년 동안 소방관으로 살았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수백 명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감사장도 받고 표창도 받았습니다. 그런 내가 지금 치킨과 족발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밤거리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이 혹시 나를 알아볼까 두려웠습니다. 헬멧을 깊이 눌러쓰고 고개를 숙인 채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배달 완료 버튼을 누를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시렸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빚만 늘어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배달을 시작한 지 6달이 흘렀습니다. 한 달에 25번 정도 일하면 150만 원에서 180만 원 정도를 법니다.
기름값과 오토바이 유지비를 빼면 손에 쥐는 돈은 120만 원 남짓입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 손으로 번 돈입니다. 재훈 씨는 이제 더 이상 헬멧을 깊이 눌러 쓰지 않습니다.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재훈 씨는 배달 중에 가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새벽녘 붉게 물드는 하늘을 보면 생각합니다. 이제는 내 삶의 불씨를 다시 지피고 있습니다. 느리고 작은 불꽃이지만 이번에는 끝까지 지켜내려 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